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어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함께 준비한 2014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쇄 자료를 많이 준비했음에도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자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환율 소식입니다. 11월 28일 미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12,018루피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12,000루피아 선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던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은 그동안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2,000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율의 급등을 일시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평균적으로는 11,500루피아 내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100루피아 대 원화는 루피아화의 약세에 따라 11월 27일 9원대가 무너진 이후 11월 28일에는 8.89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1월 28일 1,060원으로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11월 28일 8.71%로 마감했습니다. 전주 대비 0.11%포인트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1월 28일 4,234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92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 또한 26일 8조 8천억 루피아를 제외하면 3조 6천억 루피아 수준까지 떨어지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종목군은 금융주, 인프라 및 부동산 관련주였습니다. 이들 종목은 환율과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특이했던 점은 주요 권역별 설명에 앞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다 손쉬운 이해를 시도했던 점이 아닌가 합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부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퉁이를 돌아가는 사람을 노리며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뭔가를 해결했다 싶었는데 유가 문제, 지역경제 침체, 대외 여건 악화 등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그림입니다. 또 다른 화면은 글로벌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을 간추려 놓았습니다. 이 중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과도한 출구 전략과 중국의 경착륙이 가장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4년 경제를 예상하는 자료들을 보면 모두가 최대 화두로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출구 전략, 즉 양적 완화 축소 이슈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엔 확실하다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듯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만간 자산 매입 축소가 시작되어 내년에는 매입 중단, 그리고 이후 2019년까지 양적 완화 시기에 매입했던 채권들을 매각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시기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환골 탈퇴를 준비하는 중국과 절차 탁마가 필요한 아세안이라고 요약이 되어집니다.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 마련과 개혁을 위해 옥을 쪼고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펜더곰이 좋아하는 대나무를 마구 먹다 보니 살이 쪄서 앉아있는 대나무 줄기가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른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안정적인 고속 성장을 달려왔지만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정책, 즉 리커노믹스는 도시화 추진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쌓여진 재정 여력과 성장 추진 기반을 통한 정책 여력이 높아서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세안의 현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즉 여러 갈래의 교차로에 서게 되어 방향 표시판을 보지만 어디라고 적혀 있지도 않고 서야 할지 계속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까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었지만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발표에 따라 신흥국들의 취약점이 부각되면서 아세안 내 국가들이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다른 국가들의 환율이 다시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율 최고점을 향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의 수혜를 잇고 성장 가도를 달려왔지만 최근의 금융불안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일게 되었고 다른 신흥국들보다 정책의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의 시각인 듯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되는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둔화,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인도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최근 3년 중 최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료 보조금 삭감과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호한 고용 여건, 소비 증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 등에 조심스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2014년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축소 소식 등 다소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음에도 루피아화가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에는 미 달러당 12,018루피아로 마감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느껴졌던 12,000선이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추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을 꼽고 있습니다. 즉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불해야 될 돈이 더 많다 보니 지불 수단인 달러화에 대하여 더 많은 수요가 생기고 그 수요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팁 재무부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승하였지만 국내 생산이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입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팁 재무장관은 중앙은행과 함께 재정 및 통화정책을 조율하여 수요를 억제하는 등 무역적자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드뱅크의 이코노미스트 짐 브룸비는 지난 수요일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모임에서 인도네시아는 무역수지 적자를 메꿀 돈을 다른 곳에서 구해와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열매는 천천히 열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필요한 정책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얼마나 잘 조율하고 실행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의 혼란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달러를 보유한 내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위해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5억 달러 규모로 처음 알려진 뒤 최근 4억 5천만 불 규모일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25일 입찰 및 매각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4억 5천만 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가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이 그 주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을 살펴보면 3년 6개월 만기인 해당 채권에 총 2억 9,400만 불 규모의 응찰이 있었고 요구 수익률은 최저 3.15%에서 최고 5.75%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표면금리 3.5%, 즉 만기 수익률 3.52%에서 낙찰을 결정했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금액이 당초 정부가 의도하였던 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1억 9천만 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외에도 시장 여건이 불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일 상승하는 환율을 보면서 연말까지 달러화 초과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고, 사례가 없다 보니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뱅크, 도이치뱅크, HSBC, 스탠다드 차타트, JP모건 체이스 등 주요 해외 은행은 물론 만디리 증권, 다나렉사 증권 등이 주관사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흥행에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다시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달러 표시 5년 6개월 만기의 이슬람 국채를 6.125%에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함께 개최한 2014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구 1000명에 1명 정도만이 독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자극을 받은 마이클 무로오카라는 시민이 가네사라는 이름의 도서 학습관을 솔로시에 설립했습니다. 1만 5천 권 수준의 장서를 보유하고 시내 여러 단체에 대여도 하는데, 장서 말에는 30%는 개인으로부터, 30%는 미국의 한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았고, 나머지 40%는 그와 그의 아내가 충당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무로오카 씨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게을러서 책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책을 접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적절한 독서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도서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책을 산다고 말씀드리면 아무리 주머니가 가벼워도 선뜻 돈을 꺼내어 주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전할 만할 책이 있다면 따로 모아두었다가 기증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